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다녀왔어요. 제 이웃님이시면서 희귀식물을 이제 키우기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는 벵갈호랑이님께서 번개로 이렇게 희귀식물 마켓을 여셔가지고 급하게 한번 다녀와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조금 휑해요. 아직 공사가 조금 덜 진행되었는데 한 12월쯤 되면 벵갈호랑이님께서 이곳에 이제 식물 카페를 오픈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놀러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름표랑 가격을 항상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저도 벵갈호랑이님 식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식물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여기서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냥 식물 구경으로 이어가 볼게요. 가장 처음으로 만나볼 식물은 알보입니다. 몬스테라 알보인데 아직 이제 오픈 전이에요. 저는 이렇게 조금 양해를 드려가지고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오늘 구매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찍 가서 구매를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요. 굉장히 예쁜 알보였고 이거는 이제 스파티필름 피카소예요. 진짜 피카소라고 하는데 저도 키우고 있는데 도미노일 수도 있고 피카소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잎의 무늬가 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벵갈호랑이님께서 자랑을 한다고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요거는 알로카시아 블랙스템인데 요게 커지면 잎 뒷면이 까맣게 변하는 엄청 예쁜 알로카시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로카시아 무늬 프라이덱이에요. 프라이덱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무늬가 들어간 품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키라 밀키웨이인데요. 요거는 저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년에 사랑과 은혜 농원 사장님께서 저한테 요거 잘 키워보라고 선물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오늘 몸값이 가장 귀하네요. 그래서 이파리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요거는 몬스테라, 요게 이름이 딜라체라타, 델라체라타, 딜라체라타 조금 부르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더 비쌌는데 이게 그나마 조금 내려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몬스테라인데 잎이 조금 야들야들해 보이죠? 이름도 특이해요. 아카코야 구엔시스. 저도 이름이랑 생긴 거 그냥 블로그 같은 데서 보기만 했는데요. 약간 일반 몬스테라보다 좀 하늘하늘 거리면서 조금 연약한 느낌은 들지만 나중에 컸을 때 굉장히 멋있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화가 돼서 조금씩 잎이 커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기도 한 소디로이인데요. 무늬가 들어간 소디로이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몬스테라류는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필로덴드론류는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올 봄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손바닥만하게 굉장히 잘 키워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로덴드론 기가스인데요. 저는 요걸 한번 물꽂이를 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기가스 엄청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생 상태에서는 정말 어른 팔뚝만하게 좀 거먹게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필로덴드론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이게 베루코섬이랑 멜라노크리썸을 합친 베메라입니다. 작년 요맘때 제가 에르베 3차 식물마켓에서 벵갈호랑이님 표 요거를 딱 가져와서 지금 엄청 커졌는데요. 이거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거랑 아마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요거는 무늬 버럴막스예요. 버럴막스 잎에 무늬가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가 다른 애들은 약간 이렇게 줄기가 하나로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막 4개, 5개 엄청 촉수를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초록색 잎이 나오면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이제 실물로는 처음 본 겁니다. 필로덴드론 에스메랄드라고 하는데요. 왜 에스메랄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있고 뭐 다른 그 희귀 식물에도 에스메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마요이라고 해요. 요거는 약간 셀렘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이파리가 동글동글한 거에 조금 좀 질리신 분들 이런 거 이제 삼지창 같은 거 뾰족뾰족한 잎을 키워보는 것도 나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도 키우다가 지금 골골되게 키우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안스, 요것도 필로덴드론인데요. 필로덴드론 중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스리움들 중에 조금 희귀한 애들, 얘네들 같은 경우엔 조금 습도가 높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리빙박스 안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더 순화가 된 애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스리움의 럭셔리안스예요. 고급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 보니까 몸값도 장난이 아닙니다. 요것도 작년부터 엄청나게 인기를 좀 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게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럭셔리안스보다 조금 더 일찍 인기를 끌었던 애인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입자로 잎이 계속 붙어 있어요. 다른 애들 보면은 이렇게 잎의 끝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잎을 보시면 약간 하트 모양으로 잎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느낌인데, 얘는 약간 연꽃처럼 여기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약간 페페 종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외계인을 닮은 그런 안스리움이라고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크리스탈 호프,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배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피도포라 중에 이름이 조금 신기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의 몬스테라 있잖아요. 그것도 라피도포라에 속하는 애인데, 그거의 이제 한 부류인 것 같습니다. 잎의 무늬가 굉장히 예뻐서 눈길이 갔던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 또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찾기도 하는 칼라데아 퓨전 화이트입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잘 키워 놓으셨어요. 잎이 탄 자국도 없이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 가격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호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호야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수입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이, 이것도 처음 봤어요. 오보바타 바리에가타라고 하는데요. 잎을 자세히 보시면 이 색깔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냥 크림색이 아니고 지금 화면에선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라떼아트 해놓은 그런 굉장히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예뻐 보였던 그런 호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야도 크기가 굉장히 다양한데, 요거는 라쿠노사 슈퍼 에스키모. 잎이 굉장히 조그만데 요게 다 큰 거예요. 이제 여기서 풍성해지기만 할 건데, 잎에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눈이 내린 것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요것도 다른 호야처럼 똑같이 그 별사탕 모양의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도 요즘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 옆에 보시면 요거는 웨이티 바리에가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키우고 있기도 한 그 고무나무 중에 요런 게 있어요.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늬 알리 고무나무, 딱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덩굴성으로 자라는데 이런 무늬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북 알로카시아에 무늬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노랑 색깔이 짙게 묻어있는 애도 있고, 약간 연두빛이 묻어있는 애도 있고, 아마 조직배양 중에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가 생긴 개체들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던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알로카시아 프라이덱이에요. 무늬가 없는 건데, 저는 이상하게 무늬 프라이덱보단 이렇게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일반 프라이덱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시면은 진짜 벨벳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계속 알로카시아들인데요. 알로카시아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알로카시아 비스마라고 합니다. 저도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요. 약간 드래곤 스케일 요런 계통에서 잎이 조금 더 길쭉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마크로리자 바리에가타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원에서 볼 수 있는 무처럼 자라는 그런 알로카시아의 무늬가 들어간 거예요. 아직은 밑둥이 없지만 여기에 이제 두꺼운 밑둥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요거의 이름이 하트벌룬 바리에가타라고 써 있는데, 이거 역시 거북 알로카시아에서 조직 배양 중에 잎이 조금 동글동글하게 나온, 거기에서 또 무늬가 나온, 그러니까 두 번의 변이를 거친 알로카시아입니다. 요거는 알로카시아 멜로라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잎이 제가 키워봤던 블랙벨벳이랑 조금 비슷한데,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진짜 조화 같은 느낌이에요. 연맥이랑 이런 질감이 굉장히 특이했던 알로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지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름도 처음 들어봤고 실물도 처음 봤는데 완전히 까만색이에요.
진짜 요거는 벨벳 느낌이 아니라 아예 가죽 질감 같은 그런 질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느꼈던 알로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펠리움인데 알로카시아는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것도 이렇게 삼지창 같은 뾰족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벵갈 호랑이님께서 번개로 여신 희귀식물 마켓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길게 찍어봤으면 좋았겠지만 여기가 약간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저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찍고 왔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뭘 사오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희귀식물 마켓을 가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와 요즘에는 어떤 희귀식물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는지 또 가격 형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